대응으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도민께 드리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1년 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고 지친 일상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에 늘 협조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폭염 속에서도 방역과 치료에 헌신을 다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제주의 코로나19 상황은 중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일 확진자 수가 13일 55명에 이어 14일에는 3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일평균 확진자가 3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감염 양상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확진자는 외부 요인인 타지역 확진자와의 접촉 등에 의해 발생했지만 7월 말부터는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가족, 지인 간 사적 모임을 통해 집단 감염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대부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빠른 전파력과 돌파 감염의 위험성으로 짧은 시간 접촉으로도 감염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우리의 방역망과 의료 대응 체계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는 고심 끝에 오늘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간은 오는 29일 자정까지 2주간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되고 행사와 집회는 금지됩니다. 대부분의 다중 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10%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해수욕장은 일시적으로 폐장됩니다. 기존 유흥시설 5종과 더불어 홀라텍, 무도장, 홀덤펍과 홀덤 게임장까지 집합 금지됩니다. 300제곱미터 이상 상점과 대형마트는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최근 도내 감염 사례가 증가했던 노래 연습장과 PC방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노래 연습장은 집합 금지되며 PC방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취식이 금지됩니다. 도민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했던 상황이지만 늘 그래왔듯 이겨내야 합니다. 확진자의 증폭 상황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은 도민 여러분의 협력과 개인 방역의 철저한 실천입니다. 가정과 직장 등 일상 공간에서 마스크 쓰기, 실내 환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십시오. 현재 방역 당국은 확진자 증폭 상황에 대비해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대 학생과 청소년들의 확진자 증가 상황에 따라 제주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느슨한 일이 없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백신 예방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거듭 당부드립니다. 외출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부랴불급한 사적 모임은 피해 주십시오. 다 함께 멈춰야
고통의 터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와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더 긴장의 끈을 바싹 조여 주십시오. 제주도는 도민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코로나 방역 대응 추진단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도에서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격상합니다. 요약 내용은 29일 밤 12시까지 2주간이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은 오후 6시까지이고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겠습니다. 또한 유흥, 노래 연습장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행사 또한 금지가 되고 다중이용 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12개 해수욕장은 18일부터 해장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8일 0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봉쇄 수준의 고강도 조치를 시행합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15일 오후 2시에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인해서 외출 금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외출은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기, 출퇴근 외 사회활동을 중단하기, 그리고 필수 산업 분야만 대면 활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가 적용됩니다. 15일 0시 기준 제주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078명으로 최근 일주일 새 2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주 대비 98명이 증가한 숫자이고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0.29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집단 감염 사례와 관련해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제주시 지인 모임 8 집단 감염 관련 30명, 10대에서 20대 또래 집단의 사적 모임 확진자에 의한 가족들의 감염이 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15일 오전 10시 구만섭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행 거리두기 3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동거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게 됩니다. 현행 3단계에서 49인까지 가능했던 행사는 개최가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금지가 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 면적 4평방미터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1일 누적 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다만 공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전면 금지가 됩니다. 학술 행사의 경우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지만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허용됩니다.
종교시설인 경우는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수의 10% 범위 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4단계 적용 기간 동안 종교시설, 주간,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 등은 일체 금지가 됩니다.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이 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7월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4단계 운영 시에도 마찬가지로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노래 연습장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가 이루어집니다. PC방은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 시간 동안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됩니다. 식당 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등은 밤 10시부터 운영이 제한됩니다.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며 스포츠 경기장과 경륜, 경정, 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변경이 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정규 공연시설 외에는 공연이 금지되며 밤 10시부터 운영과 이용이 모두 제한이 됩니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은 시설 면적 6평방미터당 한 명이 30%까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학원, 교습소는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평방미터당 한 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하여야 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300평방미터 이상 대형마트, 상점, 백화점 등은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판촉용 시식, 시음 등과 휴식 공간 이용은 모두 금지됩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되었던 사회복지시설 경우에도 방문 면회가 일체 금지되고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모든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개시 등 기본 방역 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 4단계 운영 기준에 근거해서 12개 해수욕장인 경우 폐장되며 파라솔 등 피소용품 대여소, 샤워 탈의장 등 물놀이 편의시설 운영 등이 중지가 됩니다. 해수욕장 내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밤 10시 이후에 음주, 치식 행위에 대한 방역 단속과 수상 안전 관리를 지속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 접종 완료자일지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집합 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해서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과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15일 0시 기준 39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제주지역 확진자 접촉자가 31명이었고 타지역 확진자 접촉자가 3명, 확인 중인 사람이 5명입니다. 또한 11개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20명 중에 제주시 지인 모임 8 관련 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4일 하루 동안 총 3,610건의 진단검사가 진행되었고 이 중 39명이 확진됨에 따라 누적 확진자 수는 2,07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39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31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3명은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5명은 코로나19 유증상자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7명은 집단 감염 사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2046번은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입니다. 2041, 2052, 2068, 2070, 2073, 2074번은 제주시 지인 모임 8 관련 확진자입니다. 2052, 2074번은 가족 간 접촉, 2041, 2068, 2070번은 지인 간 접촉으로 확진되었습니다. 2073번은 선행 확진자 1971번과 동선이 겹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제주시 지인 모임 8 관련 확진자는 총 30명이 되었습니다. 집단 관련 확진자 7명을 제외한 제주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4명은 개별 사례로 가정, 직장 등 일상 공간에서 선행 확진자와 만남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54, 2065, 2067, 2069번은 가족 간 감염, 2075번은 직장 동료 간 감염, 2042, 2044,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6, 2071, 2078번은 지인 접촉, 2040, 2043, 2045, 2049, 2051, 2072, 2076, 2077번은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 결과 확진이 된 사례들입니다. 외부 요인에 의한 확진 사례는 3명으로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자들입니다. 1047번은 12일 서울에서 입도한 후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고 2048번은 제주를 방문했던 경남 하동군 확진자와 접촉이 있어 검사 결과 확진이 되었습니다. 2058번은 10일 경북 포항시에서 여행 목적으로 입도했고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아서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명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되었고 역학조사를 통해 현재 감염 경로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11개 초, 중, 고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 20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 중 6명은 제주시 지인 모임 8 관련 확진자이고 10명은 선행 확진자인 가족, 지인 등의 접촉자, 나머지 4명은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고 자택 및 숙소 등에 대한 방역 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15일 0시 현재 총 44건의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백신별로는 화이자 28건, 아스트라제네카 3건, 얀센 13건입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돌파 감염은 36건으로 전체 돌파 감염의 8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0시 기준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258명이고 격리 해제자는 1820명입니다. 도내 가용 병상은 112병상이고 자가 격리자 수는 1135명입니다. 8월 들어서 총 326명이 확진되었고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발생 현황을 잠깐 보면 최근 일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는 30.29명입니다. 이달 감염 경로를 조금 분석해 보면 제주도 확진자의 접촉자가 68.4%, 타 지역이나 해외 입도객이 13.2%, 확인 중인 사람이 18.4%입니다. 연령대 발생 현황을 보면 역시 10대와 20대가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관련으로는 인구 대비 1차 완료는 42.7%, 최종 완료는 18.6%입니다. 이상 반응 신고 현황은 15명이 이상 반응 신고가 있었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방역대책 긴급 점검회의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15일 오전 10시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구만석 제주도지사 권한대행께서 주재를 하셔서 코로나19 방역대책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도청 실국장, 양행정시 부시장, 유관기관 부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구만석 권한대행께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비롯해서 예방접종 추진 상황, 대량 환자 발생 대비 병상 확보 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추진 계획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셨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 정부의 일반적인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정부 4단계 지침에 제주 특성에 맞는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관련 업체나 대표,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사전에 얘기해서 설득도 해주시고 이해도 구해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으로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으로 제한되다 보니 오전 오후 시간대 음주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서 음주 운전 등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외에도 해수욕장 폐장, 자녀 백신 활용 방안, 학교 개학에 따른 도교육청과의 지속 협의, 직장 내 30% 재택 근무 권고 등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셨습니다. 예,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온라인 기자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라일보 강다혜 기자입니다. 10대, 20대 또래 집단 의 사적 모임 확진자에 의한 가족 감염 사례는 제주시 지인 모임 8 집단 감염에 해당되는 사례인지 별도 집단 감염으로 묶이는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해당 또래 집단 관련 최초 감염 경로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역학조사관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교역학조사관 김미아입니다. 제주시 지인 모임 8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지표 환자의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래 집단 안에 가족 N차로 연결된 가족은 2명이 있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초등 고등학교 확진자 20명은 모두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인지 확진 시기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확진 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최초 1934번 지표 환자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총 30명의 확진자가 제주시 지인 모임 8이라고 하는 집단으로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일, 14일 양일간 초중고 학생으로만 현재 35명이 확진이 돼서 지금 현재 확진자 발생 양상으로는 10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10대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이제 20대에 있는 대학교의 대학생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학생으로 이어졌던 이 집단 감염이 가족이라든지 지인 간 이런 집단 모임을 통해서 감염 사례들이 모두 집단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단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저희가 외부에서도 저희 제주도에 아니면 전국에 델타 변이의 어떤 점유율이 꽤 높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로 인해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같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분들은 대부분이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젊은 층에서는 굉장히 가볍게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가지만 가족 내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멈춰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저희가 확산세를 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최대한 머물러 주시고 우선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가장 완벽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역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제주시 지인 모임 8 관련 최초 확진자의 감염 경로, 연쇄 감염으로 전파된 감염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네, 일단 고등학교
집단으로 주로 집단 내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신분으로서는 학교랑 관련 학교 동선이 아니라 10대에서 노래 연습장을 통해서 또 학원, 학교, 사적 모임, 가족으로 연쇄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시TV 변미루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을 포함한 확진 사례 가운데 방역수칙 위반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항상 저희가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방역 수칙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방역 수칙 안에는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그다음에 사적 모임 제한 이런 것들이 주입니다.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본다라면 사실은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한다라면 우리 모두가 방역 수칙을 사실은 위반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확인되는 마스크 미착용이라든지 사적 모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집중해서 뭐 이렇게 행정이 어떻게 한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정부나 저희 도에서 우리 도민들께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건강 예방에 대한 방법을 저희가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게 저희가 가장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인 것이고 우선 도민들께서 이런 수칙을 꼭 실천해 주신다라면 모두 나, 우리 가족,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이웃들도 지켜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주일보 김정은 기자입니다. 확진자 증폭 상황 대비한 병상 추가 확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지금 병상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용 병상은 117병상 정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11, 12, 28, 23 하다가 목요일부터 44, 55 이렇게 거의 더블링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7병상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 내로 민간 시설과 공공 시설 두 군데가 저희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가 확정이 되게 되면 약 510병상 정도가 확보가 될 것 같고 그 넘어서 3단계까지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3단계 때는 140병상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JIBS 신용경 기자입니다. 앞서 질문에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잔여 병상은 몇 곳이며 오늘 낮 기준 확진자 발생까지 포함하면 오늘 기준 잔여 병상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확보 병상 총수는 이제 382병상인데 여기에서 이제 즉시 가용 병상이 322병상입니다. 그리고 입원 지금 돼 있는 병상이 244병상.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가용 병상이 78병상이 남는데 지난 금요일 날 서귀포 의료원을 통해서 39병상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용 병상은 117병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2에서 117이 남았는데 60병상 정도를 이제 긴급 사용 병상으로 지금 빼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증이거나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117병상에 오늘 아마 제가 입원을 해야 될 분이 죄송합니다. 조금만
15명 정도가 입원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마 102병상 정도가 최종적으로 남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아주 중증 환자나 이런 분들을 위한 병상은 빼고요. 그래서 102병상이고, 지금 퇴원자와 입원자 숫자가 예를 들면 어저께 같은 경우도 퇴원자가 20여 명이 퇴원을 했고 39명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지금 현재 재감염 감염 재생산 지수가 1.8을 조금 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약 227명 정도가 이렇게 생길 것으로 저희들은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그러면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227명이 생기면 퇴원자와 입원자들을 얼추 이렇게 비례를 해보면 다음 주까지 저희가 입원을 시키고, 다음 주 내에 아까 말씀드린 2단계 민간 시설과 공공시설 총 병상 수는 약 510병상 정도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입니다. 주간 노인보호센터와 관련해 이용자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분들의 경우 지병 등으로 코로나 치료 외에도 별도의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주로 인지 저하가 있거나 경청의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호자가 동반 입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발생 현황으로 보면 거기 이용하고 계신 이용자분이 19명, 종사자 3분, 그리고 가족 10분이 지금 현재 확진되었습니다. 뉴스원 홍수영 기자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한데요. 기존 예약 취소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를 통해서 아침에도 논의가 됐고요. 예간 다각도로 호텔 측과 또 이용자 측이 어떤 형태로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외에도 이제 영업 손실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 내 학교별 확진자 수가 궁금합니다. 초, 중, 고별 학교와 학생 수, 교직원 수를 구분 설명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확진자를 분류할 때 직업군을 대상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총괄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따로 이렇게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다혜 기자 추가 질문입니다. 오전에 진행된 회의에서 논의된 자녀 백신 활용 방안, 직장 내 30% 재택근무 경고 사항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각서 팀장 현수입니다. 그 재택근무 30% 권고 사항은 현재 우리 총무과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 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자녀 백신에 관해서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는 50세 이상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30세 이상으로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일 예약 서비스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나가면서 접종을 좀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지난 13일 정부가
얀센 백신을 지자체 자율 접종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